나에게 맞는 아파트 고르기.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학군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학생 가진 자녀 부모님 중에도 이 교육열이 있는 사람, 교육열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 교육열이 있는 사람들 중에 중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님 층은 학군을 아주 중요하지만 신혼부부, 노년층은 학군이 중요하진 않겠죠. 또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대한민국의 학군보다는 다른 입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상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부동산 입지 요소입니다. 이 생필품을 사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소규모의 업무 시설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상권이라는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여기서 소비나 요가를 지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또 판매하는 자영업자들도 이 상권에서 생활을 이루고 있겠죠. 이 상권이라는 거는 쉽게 형성되지도 않고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이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서 형성되면 대부분 그 규모가 계속 확장돼 갑니다. 그래서 이 상권을 바라보는 관점과 데이터 접근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이 상가 투자하는 사람의 관점은 더 디테일하기도 하고 이 아파트와 관점이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상권이 좋은 입지를 가졌는가를 네 가지로 바라보는데요. 첫 번째, 지족도의 상업지역인가, 그리고 백화점까지 걸리는 시간, 대형 쇼핑몰과 대형 마트의 이동 시간, 그리고 호객노노의 상권 분석에 보면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충족을 했을 때 좋은 상권을 가진 아파트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적도, 그러니까 땅의 어떤 그 용도를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이 지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에는 상업지역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지적도라는 거는 굳이 국토해양부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플랫폼으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먼저 땅의 종류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많이 알아볼 필요는 없어요. 이 국토 이용 계획에 의하면 이 용도 지역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린벨트라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것들과 비슷하겠죠. 자, 이 한국 사람의 91%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 용도 지역에 보면은 이 도시 지역에 91%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 도시 지역을 용도 지역으로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계획을 다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겠죠. 자, 도시지역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네, 이 도시지역에 91%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또 나눠주는 거죠. 아, 여기서는 주거를 해. 여기서 사세요. 그리고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여기서는 쇼핑하세요. 또는 여기서 자영업하세요. 공업지역 있죠. 아, 여기서 공장 지어서 생산활동 하세요. 녹지지역. 아, 여기는 그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산림과 또는 공원 이런 것들이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주거지역은 당연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지역이겠죠. 사실 우리 서울의 지도를 보면 아파트보다 빌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자, 그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 주거지역이라는 거겠죠. 이 주거지역도 나눠집니다. 1종, 2종, 3종 이렇게 인구 비율이 높으면 3종 지역으로 만들어줘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업지역은 각종 상점과 업무 지역으로 이 상권과 업무 지구가 형성되는 지역이에요. 즉, 주민의 이 생활 인프라가 밀집되어서 형성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권은. 자, 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국가산업단지나 제조업기업이 설립되기 때문에 또 직장군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 녹지 지역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 공원이 있는가 이런 포커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변 분들 중에 이제 군인분들 중에 파주, 문산 이런 쪽에 연천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 신도시 좋아하잖아요. 신축 아파트니까. 그래서 운정 또는 양주의 신도시를 양주 옥정지구 이런 거를 좋아하는 군인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운정의 이 토지 용도를 좀 샘플로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요 네이버 맵에 우측 상단에 지적도를 클릭하면 이 땅 용도에 따라서 토지 용도에 따라서 이 색깔이 짠 하고 다 바뀝니다. 보시면 GTX 역사가 있고 요 가운데에 있죠. 일반 상업 지역이라고 요게 요 바운더리가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이 상업지역을 우리 상업지역 얘기하는 거니까 상업지역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상업지역은 제가 여기 표시해 준 것처럼 동서남북에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동쪽에는 이 운정역, 경의선 운정역이 있고 그리고 경의선 이 야당역에 이 상업지구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이 단지 한 복판의 남쪽에는 일반 중심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TX 운정역이 들어오는 이 GTX역에 상업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북쪽에 여기는 뭐 큰 대로변인 것 같아요. 큰 대로변에 일반 상업지역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딱 봐도 이 상업지역의 크기가 딱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운정역 쪽이 중심 상업 지역이고, 네, 야당역 쪽은, GTX역 쪽은 이렇게 그렇게 그 상업 구역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예, 그 어느 곳에 일자리가 많아서, 사람들이 더 근처에 사느냐,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실상, 여기 경의선 운정역에서 GTX 운정역까지는 뭐 그렇게 뭐 출퇴근 거리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같은 권역의 상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정역일 때 이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경의선 운정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 중이지만 여기에는 꽤나 큰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상업 지역의 수요를 다 충족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수요도 없는데 쓸데없이 이 오피스텔 그리고 그 상가들을 공급 많이 하게 되면 또 유령 상권이 되겠죠. 유령 상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 GTX역만 좀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매수 목적이 다 다르겠지만 나는 운정에 실거주하고 생활하기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겠다고 하면 이 굳이 GTX역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정역이나 야당역 상권이 더 크니 그 근처가 생활하기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도를 보고 일단 그 상권의 규모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임장을 가봐서 어떤 상가가 들어와 있냐 또 학원가는 어떠냐 또 유흥시설이 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유흥시설이 많으면 상가가 크면 뭐예요? 네. 학군 형성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흥시설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형마트, 스타벅스, 어학원 이런 것들을 미리 지도로 검색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실제 둘러볼 때는 뭘 보냐 이 학군과 어떤 호재가 있는 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악재를 봐요. 뭐냐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마 시술소 또는 단란주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많이 있는 곳은 저는 별 그렇게 좋은 사건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가 공실이 많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또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 건물 입주 시기 이후에 한 4, 5년 정도는 지나야 공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채워지는데 그 시간 동안 좋은 입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두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실이 많아서 지금 나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4, 5년 동안 이 공실을 다 채울 인프라, 배후 수요가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손으로 어떤 지역을 손품으로 어떤 지역을 봐야 하는지 이 선택의 폭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고인이 되신 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화점은 부동산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백화점이라는 것은 입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백화점은 뭡니까? 이 상권의 꽃이에요.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프리미엄 여가가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2022년 백화점별 매출 현황을 한번 볼게요. 네, 신세계 강남이 1등이에요. 매출 1등. 거기에 근소한 차이로 롯데 잠실, 그리고 롯데 본점, 그리고 신세계 센텀시티, 판교도 5위에 들어갔네요. 그 다음 6위가 이 동대구역에 있는 이 신세계 대구점입니다. 그리고 현대 본점 있고요. 갤러리아 있고요. 또 현대무역 있고요. 네, 강남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죠. 네, 이런 것처럼 이 백화점을 그냥 좋은 입지라고 보면 상권의 좋은 입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전에 그 포스팅한 것 중에 광명역 그 철산역 쪽을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상권의 입지 분석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철산역이고 여기 있는 입지를 볼 때 메모했던 백화점 위치예요. 이 광명시 철산동은 백화점 생활권까지는 아니지만 20분에서 30분대 차량 이동으로 갈 수 있는 거리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네. 대형 쇼핑몰 있으면 좋고 아님 말고입니다. 대형마트와 쇼핑몰이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아울렛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런 쇼핑몰은 이제 도보로 접근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생필품을 대량으로 이렇게 그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여가를 즐기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 차량으로 또 대부분 이동하기 때문에 차량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대형마트 경우에는 뭐 도보로 한 10분 이내 거리, 차량으로 한 5분 이내 거리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리고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가는 사람도 많지만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형마트보다는 이용 빈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대형마트와 아울렛을 비교하자면 이용 빈도가 많은 대형마트가 더 가까운 곳이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렛 볼까요? 아울렛도 있으면 또 나름 괜찮게 또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블로그에 전국 아울렛 점포 현황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전국 아울렛 지도 이렇게 검색하면 많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갱노라는 사이트나 앱에서 상권 분석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토지의 상업지역 그 용도를 보고 또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위치를 확인했다면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디테일을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어플을 실행하면
이 상권이라는 그 아이콘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상권 형성된 지역을 이렇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밀집도에 따라서 색깔이 좀 진하기도 하고 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상권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당연히 인프라도 좋겠죠. 생활하기 편하겠죠. 근데 이게 제일 먼저 살펴봤던 토지 용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 근처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흥가인 경우도 있고 이 학원가 중심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거는 개인마다 좀 다르겠죠. 네, 이상 상권을 마치겠습니다.